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주가 그리고 매매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주가 차트를 보면 11월 이후부터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약 21조 원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코스피 3000 이상에서도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약 6조 원을, 기관 투자자는 약 15조 원을 계속 매도하면서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데는 약간 걸림돌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계속되는 매도세는 저는 이번 조정이 꽤 길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코스피 지수에 따른 주체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2900에서 3000 사이였을 때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 코스피 지수가 높아진 3100선에서 200 사이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조 원이 넘는 수준의 자금을 활용해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500 이상에서는 계속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매수 측면에서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400선 이상 그리고 2600선 이상에서도 약 5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3000선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강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지금 이렇게 올라온 주가 지수 자체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지지 않는 한은 쉽게 그리고 빠르게 3100선 이상을 뚫어버리는 모습은 쉽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제 결론은 지금의 장세는 조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조정 구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열차를 잡기 위한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컨텐츠를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조정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까, 혹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투자와 종목 발굴을 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조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호재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지금이 조정 국면이고 앞으로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위험보다는 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조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저렴해진 종목을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사는 게 좋을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게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식이 조금 빠지면 사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추천 종목에서는 최근에는 그렇게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종목들을 세 번째 꼽아봤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일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현재 하고 있는지 제 과거의 매수나 매도 일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 영상의 추천 종목을 이해하시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왜 현재가 조정 기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럼 조정이라 하면 머지않아 다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둬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종목들, 분명한 상승 여력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주가가 내려오면은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을 바로 관심 종목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추천 종목에서는 이미 주가가 한번 꺾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향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장기 성장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살만한 종목들을 바로 이 부분에서 다뤄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현재가 조정 기간인지 그것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로벌 주요 지수 이전 고점 대비 증가율은 제가 지난주에 다뤘던 영상 한국 증시 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역사적 고점보다도 최근에 얼마큼 더 많이 올랐나, 얼마큼 더 뜨거운 날을 봤을 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대비해서도 무려 20%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현재 뜨거운 모습을 올해 1월에 보여줬었고요. 올해 1월 글로벌 주요 지수 수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 코스피 지수가 그 어떤 나라의 지수보다도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뜨거운 이유, 그게 바로 2019년 저점을 찍었던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뜨겁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년보다 21년이, 21년보다 22년이 순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 총합이 약 1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실제로 2006년부터 순이익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코스피의 중간값 역시 같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보다 순이익이 줄어듦에 따라서 코스피 평균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이 상승하면서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 대비 순이익이 확실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가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1년 순이익이 130조 원으로 2017년, 18년과 비슷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지만 주가는 이미 그때 그 시절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위치임에는 분명합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퍼를 봤을 때도 현재 퍼는 약 14배로 그 기존의 어떤 시절보다 가장 높은 퍼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아까 보셨던 코스피 기업 역대 순이익도 그렇고 지금 선행 퍼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증시 기간 조정 중 기업 이익 개선세 지속이라고 하는 메리츠증권의 강봉주 애널리스트가 낸 레포트를 살펴보면 코스피 12개월 예상 퍼는 13.8배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퍼 상단인 11.4배보다 높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가장 높은 퍼 밸류를 받았을 때가 약 11배 수준인데 지금 이제 14배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높지 않냐, 주가가 거품이 껴있고 하락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퍼가 18배에서 23.2배로 증가한 시점에 비하면 상향폭, 절대수치 모두 크게 낮은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 퍼밸류와 이 시절의 퍼밸류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조금 더 살펴보면 국가별 EPS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가장 심한 시점 2020년 4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 이익이 줄어들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타격이 덜한 편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국가별 퍼 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이익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퍼밸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른 나라와 흡사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현재 코스피 지수가 퍼 14배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고평가됐다, 거품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나라와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국가별 EPS 증가율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평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순이익 증가율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진한 파란색 부분인데요, 글로벌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순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거품을 야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퍼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보다 지금 현재 고점이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익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아질 거다라고 보면 오히려 퍼는 낮게 받고 있다,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퍼 시나리오별 코스피 추정치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약 13배에서 14배 퍼를 받고 있다라고 봤을 때 향후 이익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따지면 11배 이상에서 14배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다면 정말 가장 보수적인 상황은 코스피 지수가 2,9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시각,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올해 말까지는 코스피 3,400에서 3,700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아래로 꾸준히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큰 변수가 없는 한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게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코스피 지수와 조정을 살펴보더라도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스피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조정은 약 3번 기간에 걸쳐서 있었다는 점, 그리고 6월달에 있었던 조정은 약 한 달 정도 지속됐고 9월에 있었던 조정은 약 2달가량 지속됐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세 번째 맞는 조정 역시도 한 달 내지 2달 이 정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럼 이렇게 약 한두 달 동안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싼 가격에 사둬야 될까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코스피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으며 향후 주가가 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종목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바로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관심 종목으로 뽑은 종목들은 제가 이미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목만 뽑아보려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들은 제 과거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거나 여기 우측 상단에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9월 이후부터 11월까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팔 타이밍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최근에 2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2차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역시 명확해서 네이버는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매수 근거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 영향력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라든지 커머스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일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네이버가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또 컨텐츠 분야의 공격적인 M&A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빅히트와의 거래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 이런 것들은 엔터와 컨텐츠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로 대표되는 핀테크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현재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네이버 전체 매출액의 약 5%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향후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횡보하다가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2월에 이미 추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죠. 21년에 기대할 종목 3개를 뽑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덕산네오룩스고, 제가 1월 달에 올린 영상에서도 덕산네오룩스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매수 근거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출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동률이 상승한다라는 점, 중소형 OLED뿐만 아니라 대형 OLED 패널 양산 역시도 현재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이 계속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덕산네오룩스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2020년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굉장히 언더퍼폼했던 스마트폰 쪽이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덕산네오룩스 역시도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 하나로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영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가격에서 정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못 샀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은 진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일단은 국내 수소경제 육성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산소섬유를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가장 뛰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다뤘던 듀산 퓨어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수소 경제에 2000년 초반대부터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앞서 나갈 수 있는 현재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수소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효성첨단 소재는 분명하게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빅히트입니다.
빅히트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려서 많은 분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빅히트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하나하나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기간에 빅히트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빅히트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추매를 하기엔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효성첨단소재, 덕산 레오록스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한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죠. 매수하는 건건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플랫폼 매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위버스에 대해서 네이버와 YG도 이 위버스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버스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빅히트를 바라볼 때 BTS에 올인하고 있는 되게 단순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BTS에 대한 인기가 물론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빅히트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빅히트의 매출액의 두 가지 축이 첫 번째는 음원 매출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공연 매출이었는데 현재 빅히트가 공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아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빅히트가 보여주고 있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굉장히 놀랄만한데 어쨌든 최근에 백신이 계속 풀리고 있고 치료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공연 매출이 다시 회복된다면 빅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빅히트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에 조정이 계속 길어지면서 빅히트에도 만약에 조정이 찾아온다면 두려움 없이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뜨거우면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들을 같이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은 살짝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사실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다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간 횡보하는 것들을 끝끝내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사자마자 그 다음에 종목이 5%, 7% 이렇게 오르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패턴을 살짝 보여드리는 게 제 추천 종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매매 일지를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작년 7월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렸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매매했었던 매매 일지를 살펴보면 9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삼성전기를 분할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었고요. 물론 전기가 아직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매수를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편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월 들어서 3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 최근에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때 매수했었던 거 그대로 현재 보유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처럼 덕산네오록스도 저는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 없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편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종목인 셀트리온 역시도 제가 10월부터 계속 3-4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왔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또 NC소프트 역시도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장기간 횡보할 동안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네 종목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기간 횡보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주가가 20-30% 이상 상승하면 그때 가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하는 형태로 저는 투자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와 같이 비슷한
이런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추천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관심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강하게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을 제가 뽑으려면 RFHIC 그리고 두산퓨어셀, 에코프로비엠 이 세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종목들은 최근 1, 2주 사이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오히려 전고점 대비해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 잠재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이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는 RFHIC를 꼽습니다. RFHIC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많이 올렸던 적이 있으니까 꼭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순위로 중장기 투자 전망을 봤을 때 괜찮은 종목들은 삼성전자, 네페스, 테스나, 현대모비스, 삼성전기를 꼽고 싶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서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순위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는 종목들일 거예요. 지금 현재 굉장히 소외된 종목들인데 올해 안에 주가가 터질 수 있는 잠재력은 아직도 많아서 저는 느긋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분, 주가가 더디게 오른다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적은 대신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은 종목들을 찾는다면 저는 BH와 KH바텍, 더존비즈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습니다. 이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정말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한 5%에서 10%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충분하게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 분명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순위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매수하셔라 라고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꾸준히 지켜보면 좋은 종목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재 한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최근에 뜨거운 종목,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들,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두려움 없이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